경찰차에서 내린 형사들이 태국인 범인을 체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들의 주머니에서는 비닐봉지와 알약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태국인들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태국 불법 체류자의 불법 행위가 늘어나며 한국 경찰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며 화를 내는 태국인 남성이 있는데요.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까몬이고요. 태국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 사연을 보내자니 어색하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떨리지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과 태국 양국의 상황이 참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태국인으로서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착잡하고 복잡해져요. 양국 모두 제게는 소중한 곳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보니 안타깝고 걱정되는 마음이 크네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건 이세분 비자 덕분이에요. 전문 인력 취업 비자라고 하죠. 요리사로서의 경력과 기술을 인정받아 이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태국에서 꽤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태국에 있을 때 저는 정말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저는 대학에 갈 기회조차 없었어요. 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일을 시작해야 했죠. 제 호텔 생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시작됐어요. 방콕의 5성급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 일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죠. 제가 담당한 구역이 바로 호텔의 요리 구역이었어요. 조식을 준비하는 주방이랑 식당이었죠. 호텔 아침 식사가 보통 7시부터 조식이 시작되는데 요리사들은 그보다 훨씬 일찍 새벽 5시쯤부터 나와서 준비를 시작해요. 처음에 저도 다른 청소 직원들처럼 아침 8시쯤 출근했어요. 손님들이 조식을 다 먹고 난 뒤에 청소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호텔에 묵는 손님들의 하루는 조식과 함께 시작되는데 더 깨끗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마주하는 공간이 깨끗하고 쾌적하다면 그날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새벽 4시에 출근하기로 한 거죠. 요리사들보다도 먼저 와서 주방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리고 요리사들이 음식 준비하는 동안에는 조식 식당을 말끔히 정리했고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일찍 와서 고생하냐고 놀랐지만 저는 손님들의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보람이라고 대답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들 제가 청소해 놓은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홀에 있는 직원들도 테이블 세팅만 하고 시작하면 되니 다들 좋아했고요. 손님들의 만족도도 올라가서 제 작은 노력이 호텔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뿌듯했어요. 당시 호텔 주방을 이끄시던 분은 이탈리아에서 오신 셰프님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 대단한 분이 저 같은 청소부를 눈여겨보셨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아요. 어느 날 셰프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주방에서 설거지를 담당해 볼 생각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순간 너무 놀라고 기뻐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만 나요. 주방으로 옮기고 나서도 저의 근무 패턴은 변함없었어요. 여전히 새벽부터 나와서 요리사들이 출근하기 전에 주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저녁 디너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죠. 솔직히 힘들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주방의 열기, 바쁘게 움직이는 요리사들, 맛있는 음식 냄새, 모든 것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사실 그때는 월급이 얼마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호텔에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좋았거든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뭔가를 배우는 기분이었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요리사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요리하는지, 플레이팅은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게 신기하고 배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셰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주방 잔일을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죠.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이 기뻤어요. 처음 요리의 세계에 발을 들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였죠.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어요.
채소 다듬기, 육수 만들기, 소스 준비하기 같은 일들이요. 매 순간이 행복했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셰프님과 다른 요리사들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맡은 일이 늘어갔어요. 어느새 저는 주방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고, 나중에는 셰프님을 직접 보조하는 일까지 맡게 됐어요. 파스타를 삶고 소스를 만들고 스테이크를 굽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청소부에서 시작해 주방 보조를 거쳐 요리사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제게는 값진 경험이었어요. 셰프님 밑에서 일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탈리아 요리는 물론이고 프랑스, 스페인, 심지어 아시아 요리까지 다양한 요리 기술을 익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리 대회에 관심이 생겼어요. WACS라는 세계 요리사 연맹에서 주최하는 태국 요리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를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경험 삼아 몇 번 나가서 탈락의 고비를 마셨어요. 하지만 준비하면 할수록 저의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게 준비를 거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대회에 나갔어요. 대회 당일 긴장됐지만 요리를 하는 내내 셰프님께서 해주신 조언들을 머릿속에 담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금메달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청소부에서 시작해 이렇게 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다니 마치 꿈만 같았죠. 이 경험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요리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고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어요. 셰프님의 도움으로 저는 알마 요리학교라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요리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호텔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을 전부 털어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사실 학비를 다 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지만 그냥 열심히 하면 뭔가 길이 열리겠지라고 무모하게 도전했던 것 같아요. 알마에 도착해서 알게 된 건데 학교에서 장학금 콘테스트를 한다더라고요. 저는 주저없이 참가했어요. 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제 모든 열정과 기술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기적처럼 1등을 했어요.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높은 수준의 수업 모든 것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수업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주방에 남아 연습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했어요. 제 열정을 알아본 교수님들은 특별한 기회도 주셨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얻기도 했고 유명 셰프들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할 수도 있었죠. 알마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이탈리아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요리 실력을 더 갈고 닦으며 이탈리아 요리의 깊이를 배워갔죠. 어느 날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한국인 요리사님이 우리 레스토랑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날 저는 특별한 파스타 요리를 선보였는데 그 요리사님이 맛을 보시고는 주방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나갔을 때 요리사님의 표정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요리사님께서는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 줄 아셨는데 태국 사람이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제 요리가 진짜 이탈리아 요리처럼 느껴졌다는 게 큰 칭찬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요리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며 금세 가까워졌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한국인 요리사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정말 신났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께서 한국의 유명 호텔 수석 셰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분께서 혹시 한국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물으셨어요. 제가 동경하던 나라에서 그것도 유명 호텔에서 요리를 할 수 있다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바로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취업의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제가 태국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 모두에 능통하고 두 분야에서 수상 경력까지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죠.
호텔에서는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셰프를 찾고 있었고, 제가 딱 맞는 적임자였던 거예요.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국 수석 셰프님께서도 이 정도 자격증과 수상 경력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비자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에서 태국 출신에 대한 비자 심사가 특별히 까다롭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태국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를 배출한 국가 중 하나라는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정당한 절차를 따라온 건데 왜 나까지 의심받아야 하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자 심사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추가 서류를 요구받기도 하고 심층 인터뷰도 여러 번 받았죠. 때로는 제 요리 실력까지 증명해야 했어요. 매번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길 때마다 이번엔 또 뭘 더 해야 하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수석 셰프님께서도 외국인 요리사를 채용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저보다 경력이나 수상 실적이 적은데도 비자를 쉽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느낀 서운함과 억울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제가 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상황을 극복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고 인터뷰마다 제 열정과 진심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결국 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한국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비자를 받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태국어가 들리고 태국 식당들도 쉽게 볼 수 있었죠. 그중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불법 체류자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현실을 직접 목격하니 한국 정부가 왜 태국인들의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지 이해가 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어요. 문화의 차이, 언어의 장벽까지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태국인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 가입하고 질문도 하고 조언도 구했죠. 특히 한국어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호텔에서 일할 때는 영어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영어 실력을 많이 쌓았고, 한국의 호텔에서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업무상 의사소통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호텔 밖에서의 일상생활은 달랐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은행 업무를 볼 때 또는 이웃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한국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에서 진정으로 적응하고 싶다면 한국어는 필수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건국대학교 근처에 한국어 학원이 있어서 바로 등록했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틈나는 대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출퇴근길에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었고 휴식 시간에는 단어장을 들여다봤어요. 휴일에는 학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공부했고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저는 온라인 태국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했어요. 처음에는 정보를 얻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았죠. 한국의 생활 팁부터 태국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곳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체류자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마 불법 체류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게시물들을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불법 체류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지,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가 오갔어요. 심지어 위조 서류를 만드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었죠. 이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렸죠. 여러분, 이런 행동은 옳지 않아요.
정당하게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태국인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걸 아세요? 제발 합법적인 방법으로 체류해 주세요. 그런데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심한 욕설까지 들어가며 결국 저는 커뮤니티에서 강제 퇴출을 당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한국어 학원에 다니는 다른 나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다른 나라 출신들에 비해 유독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비율이 높다는 거였어요.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 중 70%가 태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불법 체류 문제의 심각성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단순히 체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넘어서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다른 불법 행위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뉴스를 보고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태국인 마약 조직이 적발됐다는 소식이었죠. 이 조직은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합성 마약을 판매해왔다고 해요.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통됐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화면에서는 경찰의 검거 장면이 생생하게 보도됐어요. 경찰차에서 내린 형사들이 범인을 체포하는 모습. 주머니에서 나온 분홍색 비닐봉지와 그 안에 알약들 모든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검거 장면은 여기저기서 이루어졌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를 검문해 마약을 발견하는가 하면 SNS로 거래 약속을 잡고 만난 사람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했죠. 이 조직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제 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입했대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마다 판매책을 두고 조직적으로 유통했다고 해요. 특히 충격적인 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같은 태국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이런 불법 행위들이 우리 태국인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불법 행위가 늘어나면서 한국 경찰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불법 체류 문제를 넘어서 마약 유통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태국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신분 확인이 더 자주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에서도 경찰의 주의 깊은 시선을 느낄 수 있게 됐죠. 이는 안타깝게도 모든 태국인들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강화된 감시가 불법 행위를 줄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많은 태국인들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한국 정부에서도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에 대한 일부 태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같은 태국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길을 걸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혹시 나를 불법 체류자로 오해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죠. 태국어로 말하는 것조차 망설여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태국인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동시에 제 SNS에 기회가 될 때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직하게 한국에서 일하자고 호소했죠. 역시나 태국인들이 찾아와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죠. 한국에서 살아보니 정말 많은 장점을 느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편리함이 가장 먼저 눈에 띄죠. 대중교통은 정확하고 빠르며 인터넷과 배달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24시간 편의점, 잘 정비된 공공시설 등 일상의 모든 면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인상 깊은 건 안전함이에요. 늦은 밤에도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고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가능성이 높죠. 범죄율도 낮고 경찰의 대응도 신속해요.
이런 안전한 환경은 외국인인 저에게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특히 마약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지금까지 한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상황은 더욱 우려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처음에는 저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나라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니까요. 물론 이로 인해 선의의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엄격한 관리가 모두에게 이롭다고 생각해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는 결국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니까요. 우리 외국인들도 이런 노력에 협조해야 해요. 법을 준수하고 한국 사회의 규칙을 존중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태국인들이 정말 많이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거나 편법을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요. 단기적인 이익만 줬다 보니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저 역시 태국에서 하위층 출신이고 대학도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죠. 주방에서 청소부로 시작해 요리사가 되고 나중에는 이탈리아 요리 학교까지 다녔어요. 이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먹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많은 태국인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불법으로 입국해 돈을 벌어 돌아가는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줄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을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만큼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 빠른 적응력, 그리고 창의성이 이 나라를 이끌어온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 태국인들도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주변 환경만 탓하거나 남 탓하는 걸 그만두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꿈을 이루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개인과 태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길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느낀 건 성실함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예요.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 태국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상 태국인 까몬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한국에 와서 근무하고 계시는데도 불법을 저지르는 다른 태국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하는군요.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불법 체류는 더 이상 멈춰주세요. 이상 감동포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